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것이 검수완박법입니다. 이제 9월이면은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법무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절차적인 위헌성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이제 위헌성을 이유로 법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 이전에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권한쟁의 심판은 이미 한번 공개 변론이 있었고요. 저희에 관해서 저희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고 저희는 기일이 지정되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그 권한쟁의 심판 4월 29일에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 7월 12일에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거든요. 한 2달 반 정도 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제기한 이 권한쟁의 심판도 그럼 같은 비슷한 정도 간격으로 공개 변론이 열린다고 하면 거의 뭐 빨라야 8월 아니면 지금 시행을 거의 넘기고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시행이 된 다음에 법률이 무효가 선언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도 가처분을 같이 신청했고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시행시기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 좀 조속한 결정을 좀 받기 위한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관 취임하신 다음에 인사를 몇 번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빈자리 채우는 것까지 하면은 조금 더 될 거고요. 네. 글쎄 몇 번이라고 했어요? 세 번입니다. 네, 이제 3번에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인사의 이제 공정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 정권에서 이제 이루어진 인사는 정권 수사를 하면은 좌천, 그리고 무마 수사를 하면은 영전. 이게 아주 정해진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탈피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인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지향하는 바는 수사의 공정성 아니겠어요? 예. 네, 그래서 검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인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권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쌓인 숙제들이 사실 많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권력 수사가 사실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당장 검찰에 지금 시급한 업무는 그동안 뭉갰던 검찰 수사가 권력 수사가 정상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PPT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월선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도 아직까지는 그 당시 이제 백운규 법무부 장관,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배임 좀 교사 부분이 아직까지도 기소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제대로 사실 수사가 잘 안 된 사건이고요. 김학의 전 차관 이제 불법 출금 금지 의혹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산자부, 통일부, 교육부 이런 블랙리스트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어떠한 특정 정권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시금석에 어떤 그런 표본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제 이루어졌던 수사가 좀 제대로 안 된 것이 있어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언론에 또 경기도 지사 그 업무용 카드 횡령 사건과 관련하면 참고인이 또 갑자기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무슨 경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자들이 여러 차례, 4차례나 지금 그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지 아니면은 불행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그런 그 진실을 규명한다는 좀 그런 각오로 수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물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지금 말씀을 하실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이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을 지휘 감독하시는 거고 또 이 방송이나 아니면 오늘 그 법사위의 상황을 보시는 일선의 검사들이 좀 이런 것을 새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만 그 뒤에 PPT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게 이제 강제 북송 사건도 있고 해수부 공무원 그 피격 사건에 대한 또 진상 규명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고발이 돼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도 현재 압수수색을 좀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좀 진상을 이제 낱낱이 밝혀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이러한 진상을 제대로 밝혔을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뭐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하면 그 귀순전 이제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처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월북이 그 강제 북송이 안 됐어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처벌은 가능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정부 질의에도 답변 드렸을 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안 자체가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여러 명이 사망한 살인 사건이라는 의혹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의 교차 진술도 있고 게다가 배가 상존하고 있었으면 거기서 루미놀 반응 정도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있었는지 아닌지 증거를 충분히 보강 증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 정확하게 어땠는지 여부에 제가 확답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다 떠나서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하에서 수사 체계 하에서 충분히 처벌하고 단죄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PPT에 띄워놓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질의 중에서 대통령령 뭐 관련한 뭐 이러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지난 정부에서 검찰의 이제 손과 발을 더 묶어놓기 위해서 불용을 좀 오히려 남용한 면이 있다. 좀 그러한 면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는데요. 2020년 11월에 그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의 징계와 축출을 위해서 갑자기 법무부 감찰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 사전 자문 필수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임의 조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사의 정상화도 필요하고 또한 수사의 정상화도 필요하고 저는 뭐 이러한 법무부령의 사실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개정은 제가 파악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개정할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장관님?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검찰의 실제로 권한을 개정했어요. 오히려 실제로 축소시킨다거나 아니면 남용될 수 있는 소지의 불용은 빨리 정상화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규정을 실제로 개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개정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면 작년 6월에 다음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이제 더욱더 축소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제 보면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에서만 6대 범죄 하라는 것도 좀 이것은 법령을 뛰어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특히 반부패 수사부가 없는 지방경찰청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하에 6대 범죄를 직접 수사를 사실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리거든요. 이거는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거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개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보통신사업법 이제 83조 3항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통신 자료 지금 제공 요청이 지금 근거가 없게 된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한정위원 그 결정에 대한 취지에 저는 공감하고요. 거기에 맞게 내부 규정과 수사 현실을 바꿀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결정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취지를 존중해서 수사 관행을 바꿀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